이번 시간에는 우리 if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이다 라고 하게 되면 if문은 내가 특정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면 어떻게 해라,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문장 두 개 중 한 개를 선택하는 그런 제어문을 보고 우리가 if문이라고 합니다. 해서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할 문장을 지정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어떻게 해라, 거짓일 때 어떻게 해라, 그 각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행할 문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처럼 if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그 안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줍니다. 자,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거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적어주고 이거를 만약에 만족을 못했어요. 이 조건을 썼는데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는 그때 이제 else로 이동을 해서 else에다 적어놓은 실행할 문장 2 있죠. 얘를 실행해라. 그렇게 해요. 해서 실행할 문장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참일 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다. 그랬을 때는 이제 else로 넘어옵니다. else가 이제 거짓일 때 어떻게 해라. 그 이제 시작점을 else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실행할 문장 2죠. 이거를 이제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실행할 문장 1을 수행하고 이 조건에 만족 못했을 때는 실행할 문장 2를 실행해라. 그렇게 해요. 기본 형식이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그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어떻게 해라, 여기까지만 작성해서 우리가 실행도 시킬 수 있어요. 거짓일 때 else하고 이제 쓰는데 이 else하고 얘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요 if라는 건 명령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로로 이제 조건을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행할 문장 1하고 실행할 문장 2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처럼 실행할 문장이 한 줄일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만 만약에 실행할 문장이 여러 줄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중괄호로 우리가 묶어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거짓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문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중괄호를 입력하고 나서 그 사이에다가 이제 실행할 문장을 적어주면 됩니다. 해서 if문을 적을 때 이 거짓일 때 있죠.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게 해라라고 else하고 얘를 쓰는데 이 else를 쓰는 거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써도 상관없다. 참을 때는 대신에 무조건 써야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제 문제 보니까 이제 10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래요. 순서도와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이제 확인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순서도 먼저 보자고요. 자, 맨 위에 보니까 지금처럼 스타트다 하고 여기 이제 시작, 여기 끝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 끝난다라고 해서 시작과 끝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자, 요 기호, 요 도형이 우리 준비하는 거랬죠. 준비. 이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 그때 뭐하고 뭐가 필요하대요? A하고 B라는 변수가 필요하대요. A, B라는 변수가 필요한데 그때 A에는 초기 값으로 15를 집어넣고 시작하겠다. 그렇게 이제 준비해달라. 그거죠. 그렇게 이제 A하고 B라는 걸 준비시켜 놓고 그 밑에서 이제 마름모가 나왔습니다. 요 마름모가 우리 비교 판단하는 거죠. 조건 쓰는 거. 조건을 써주고 이제 비교 판단하는 거. 자, 여기다 쓴 이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아래로 내려가라. 참을 때 yes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no로 가서 그 밑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해서 지금 동그라미 2번 하고 여기 이제 처리 기호에 이제 B는 A-1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언제만 실행이 된다?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실행되는 그런 문장이요. 조건에 만족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실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노를 만나서 그 밑으로 그냥 빠져나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3번 얘 이제 계산해주고 4번에서 이제 이 기호가 우리 출력하라는 기호죠. 그래서 출력을 하긴 하는데 뭘 출력해라? B라는 걸 출력해라. 출력하고 끝내라. 그거죠. 그거를 이제 코드로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메인 함수 여기 나왔고요. 자, 여기 보니까 int 해서 정수형으로 변수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를 선언하겠다. 그때 a에는 15라는 값을 주겠다. 그거죠. 해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 a라는 변수가 이제 15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if하고 만났어요. if문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문이요. 그래서 if를 봤을 때 else가 없죠. else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그냥 바로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조건에 만족했을 때만 이제 2번을 수행하고 그 밑에 이제 또 3번하고 4번하고 쭉 수행을 합니다.
해서 동그라미 2번 이 식은 언제만 실행이 된다.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참을 때에만 실행이 될 문장이요. 해서 지금 a에는 15라는 값이 들어있죠. 15가 10보다 커요. 크죠? 크니까 그 밑으로 참이다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수행해 줄 거예요. 지금 a라는 곳에는 15라는 값이 들어있죠. 해서 15 빼기 10을 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제 5가 되고 그 5라는 결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b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제 b가 이제 5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왔더니 b는 b 플러스 10-b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b에는 지금 5라는 값이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가로로 묶여있는 거 먼저 계산해야죠. 해서 10-5를 하게 되면 이제 5라는 값을 가질 거고, 그때 이제 b가 가지고 있는 게 5니까 5 더하기 5 해라 그거죠. 그럼 이제 10이라는 결값이 나올 거고, 그 10이라는 결값을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b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그럼 이제 b는 이제 10이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트F 출력해라.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무슨 변수에 있는 거 출력해라. b라는 변수에 있는 걸 출력해라. 출력할 때 10진 정수형으로 그렇게 출력하고 줄바꿈해라 그거죠. 그래서 b에는 지금 10이 들어있기 때문에 10하고 출력해주고 줄바꿈하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코드에 보게 되면 int a는 15다 b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식을 순서대로 그림 그리게 되면 지금 얘예요. 얘 준비하는 기호. 얘랑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1번 똑같은 거고 2번하고 2번, 3번하고 3번, 4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먼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겠죠. 구상한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그려요. 그려놓고 이 순서도에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언어를 가지고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해서 이런 순서도랑 이런 코드랑 똑같은 거 뭐랑 똑같은지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시고 이게 이제 수행되는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제 실행되는 과정 정확하게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작성했을 때 참일 때 이 조건에 만족할 때 뭔가를 수행해라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거예요. 거짓일 때는 뭔가 수행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 품은 빠져나가라 그거죠. 해서 참을 때만 뭔가 수행해라 그렇게만 적어 놓은 거예요.